그러면 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정보경영 석사과정 2학년에 재학 중인 임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나의 캐즘 이야기 대망의 첫 회인데요. 제가 사실 지난 학기 때 쭉 방송을 했었는데 오늘 또 한 겨울방학을 지내고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 마이크를 잡게 됐는데 굉장히 또 긴장이 되고, 지난 학기와는 또 다른 주제로 제가 방송을 좀 시작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대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는 사실 이제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만 들을 수 있게끔 비번을 걸어 놨었는데, 이번부터는 굉장히 오픈된 상황에서 카이스트 학생이 아니신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저희 카이스트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 열려있는 아프리카 유저분들하고 활발하게 방송을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고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그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삐뽀님 감사합니다. 브라이언 오님 감사하고요. 네. 혹시 카이스트 학생은 아니시죠? 적극적인 그런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잡은 주제가 나의 캐즘 이야기라고 해서 저희가 캐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캐즘이 뭔지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테고, 혹은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캐즘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캐즘이 뭔지 한번 요거에 대해서 앞으로 한 2달 동안 쭉 이야기를 갈 거고요. 매 회마다 어떤 자기만의 캐즘 이야기를 해주실 실제 창업자 분들을 제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캐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께서는 좀 재미가 없는 주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께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그런 내용이 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주제로 잡은 이유는 사실 저 스스로가 경영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이고요. 그리고 또 조만간 어떤 먼 미래에는 저만의 또 비즈니스를 꿈꾸는 그런 예비 창업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떤 이 방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저 스스로가 캐즘에 대해서, 혹은 창업자들이 평소에 갖고 계시는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런 의도에서 좀 마련을 한 그런 방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좀 저희가 대학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논문을 쓰고 이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실제보다는 이론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 스스로 어떤 좀 목마름이 있었어요. 뭐랄까 좀 이게 실제 현장에서도 이 이론이 통할까, 혹은 실제 창업자들도 이 이론에 맞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어, 지금 MARUER님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사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다가 이 방송 카이스트 안에 이런 방송이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제가 좀 어떤 방송을 기획을 하고 실제 창업자분들을 게스트로 초청을 해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도에서 좀 준비를 하게 됐고, 아직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1회인데 2회 때부터는 2회 때까지는 지금 초청을 한 창업자분이 계시기는 하는데, 그 이후에는 몇몇 예비 후보들이 계시기는 하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 이 방송에 나와 주실지 참 저도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저 스스로도 이 방송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겠지만 좀 어려움도 느끼고 고난도 겪게 되고 또 그거를 솔루션하는, 풀게 되는, 해결하는 그런 과정도 저 스스로가 겪으면서 좀 아마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한 두 분 정도 계시는데 저희 사실 이 방송은 보면 이 생방송 때 보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지만 이거를 녹화해서 저희 그 카이스트 BJ 카이스트 아프리카 TV 채널에 올려놓으면 그거를 다시 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같이 들어와서 입장하셔서 생방송으로 봐주고 계시는 분들도 매우 감사하고, 이거를 뭐 녹화로 보시는 분들께도 제가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제 첫 회인데요. 오늘은 어떤 게스트분을 제가 초청을 한 건 아니고 저 스스로 앞으로 이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지향점을 갖고 진행이 되는 방송인지 좀 사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뭐 금요일 밤이지만 좀 시간을 내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학기에는 제가 저희 그 학우분들 초청을 해서 한 3명, 4명 정도 항상 이렇게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도 없고요. 저 스스로도 다른 분들, 다른 게스트 분들을 좀 신경을 써야 돼서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은 순전히 저 혼자 이제 카메라와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고요. 좀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방금 입장해주신 영카리스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께서도 제가 말하는 중간중간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다라고 하면 바로바로 그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적극적으로 바로 찾고, 뭐 옆에다가 바로 또 구글 창도 띄워놨거든요.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방송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제 스스로는 수업의 연장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자습을 하는 건데요. 안732 하나님 반갑습니다. 네, DJ고요. 네, 시빌라이즈드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카이스트 정보경영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임재환이라고 합니다. 네. 용777X님 들어오셨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수업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특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창업을 일궈내신 그런 선배님들, 나이가 있으시거나 뭐 아니면 나이가 젊으시거나 어떤 일종의 어떤 그 창업자분들을 초청을 해서 그분들께, 그 선배님들께 일종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그분들의 어떤 성공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 그 방송 제목이 나의 캐즘 이야기인 것처럼 그분들의 캐즘 스토리, 그분들이 정말 그 캐즘을 건너셨던, 아니면 캐즘을 뭐 겪고 계시는 어떤 힘든 이야기,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테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캐즘에 대해서, 캐즘이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타야오님, 네, 반갑습니다. 하타야오님, 혹시 캐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캐즘 들어본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본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방송이 좀 버퍼링이 있어서 제가 조금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이거 아프리카 방송은 뭐 캐주얼하고 좀 편하게 진행을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지금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캐즘 평소에 많이 들어봤는데 캐즘이 뭐지? 실제 한번 편하게 구글에다가 한번 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타니 80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구글에다가 자 실제 구글 창을 띄워서 캐즘이 뭔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캐즘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캐즘 이론 네이버에도 많이 있고요. 관련 이미지들을 보면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영어로는 지금 이렇게 CHASM 이라고 하는데 이런 그래프들 보이고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런 그래프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다시 나와서 네이버 지식백과가 가장 처음에 상단에 뜨는데요. 캐즘 이론이 뭔가 한번 봐볼게요. 요약을 보면 제품이 아무리 훌륭해도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까지 넘어야 하는 침체기를 가리키는 경제 용어다. 이 뭔가 침체기라고 하니까 뭔가 긍정적인 상황을 가리키는 용어 같지는 않고요. 그 밑에 보시면 첨단 기술 수용론이라고도 하고, 캐즘이란 원래 지각 변동 등의 이유로 인해 지층 사이에 큰 틈이 생겨 서로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지질학 용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실리콘밸리의 컨설턴트인 제프리 무어가 1991년 미국 벤처업계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이론으로 차용하면서 마케팅 이론으로 확립되었다. 이렇게 밑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다시 와서 지금 비석세스에서 제가 이제 미리 찾아보니까 굉장히 좋은 기사를 하나 써 놓으셨더라고요. 캐즘에 대해서, 캐즘의 역사와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써놓으신 그런 내용인데요. 스타트업을 주류 시장으로 인도하는 캐즘 마케팅. 아까 거기 네이버 백과사전에서도 보셨듯이 어떤 그 지질학적 용어에서 유래를 한 거고요. 보시면 신제품이 시장에 진입할 때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단절을 말한다. 사실 새로운 기술로 각광받으며 얼리 어답터들의 관심을 받는 것과 기술에 대해 큰 관심이 없는 대다수 일반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대표적으로 캐즘의 강을 건너지 못한 예시로는 전자책이 있다. 이북은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대로 캐즘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인가? 자, 이분이 바로 그 캐즘 마케팅, 캐즘 이론을 정립하고 그거에 대한 책을 쓰신 제프리 무어가 되시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캐즘에 대해서는 이 정도 저희가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고요. 사람 SW님,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 오늘은 캐즘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이제 지난학기까지는 이게 카이스트 경영대 학생들만 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고요. 꼭 저희 학생이 아니고 일반 아프리카 유저분들과도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방송 이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 여쭤봐 주시고요. 네, 저희가 캐즘에 대해서는 요 정도 살짝 살펴봤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뭐 관련 책이나 아니면 아까 좀 살짝 지나갔던 그런 그래프들,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차근차근히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앞으로도 제 방송 자체가 캐즘에 대해서 하는 방송이고, 그 캐즘과 관련돼서 창업자분들께서 실제 출연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실 테니까 뭐 앞으로 한번 차분히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좀 드릴지 제가 이미지로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서 한번 오늘 내용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요 정도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사실 오늘 1회인데 1회 제목이 목마른 경영학도의 우물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뭐 경영학을 배우는 지금 학생의 입장에서 어떤 그 창업자들이 항상 맡게 되는 어떤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좀 마련을 했고요. 저희가 항상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 책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랄까 대부분 성공 전략에만 초점을 맞춰 있더라고요. 뭐 그런 내용들도 저희가 좋고 성공 전략을 저희가 따라서 그거에 맞게 비즈니스를 펼쳐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이런 또 뭐 한편으로는 남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캐즘에 지금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거를 아는 것도 저희가 어떤 비즈니스의 한 단면을 아는 데는 꼭 필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음, 그래서 여기 지금 하단에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오늘 방송에 대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이따가 캐즘 그룹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201페이지에 보면 굉장히 이 캐즘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의 챕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실 테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캐즘이 궁금합니다. 요때의 당신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혹은 정말 어렵게 자기만의 캐즘을 건너가고 계시는 창업자분들께 제가 드리는 그런 말씀 갖는 시간을 한번 갖고 그리고 2회 예고를 살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창업자 여러분들의 출연을 기다린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렇게 제 거 메일 주소를 좀 적어 놨는데요. 사실 이제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면은 오리엔테이션 그런 시간이고요. 창업가 여러분들이 혹시 제 방송에 출연해서 나만의 캐즘 이야기들을 아프리카 TV 유저분들과 한번 나누고 싶다,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canshot 골뱅이 business.kaist.ac.kr 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좀 구성이 될 테고요. 네, 오늘 제가 조금 첫 방이라서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하고 뭐 지금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떤 내용으로 댓글을 남겨주셔야 될지 사실 그거를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앞으로 좀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금요일 9시 시간을 맞췄는데 앞으로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저희 그 본방송은 진행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PC 한 대, 모바일 4분 이렇게 시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아까 그러면 캐즘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 그러면 아까 캐즘이라는 이론은 이제 제프리 무어께서 책으로 좀 쓰셨고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 내용을 전파를 하신 그런 내용인데요. 그 제프리 무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저희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뭐 이 경영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그런 책인데 바로 요 캐즘 마케팅이라는 책이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제프리 무어가 90년에 책을 쓰셔서 91년에 이 초판이 나왔고요. 지금 그거의 두 번째 에디션을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은 그런 버전이 되겠습니다. 영어로는 크로싱 더 캐즘이고요. 시빌라이즈드님께서 혹시 학부 연세대심 연대 느낌남? 저 학부는 연대가 아니고요. 네, K대, 네, K대를 나왔습니다. 전혀 네, 연대 아니고요.
질문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셨어요. 네. 호랑이 학교. 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여기 그 카이스트 경영대학 캠퍼스는 서울의 홍릉에 있고요. 그 경희대와 고대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있고 제 그 학부 때 학교도 바로 요 근처에 호랑이 학교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요 책 계속 말씀을 드리면 영어 제목은 크로싱 더 캐즘이고요. 우리나라 타이틀로는 캐즘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 요거 찾아보시면 예스24에서 한번 보시면 지금 세 번째 에디션이 나왔어요. 세 번째 에디션이 나왔고 아까 제가 목차를 봤을 때 지금 여기에는 그 실내가 초반부의 실내가 빌 게이츠 사례가 나와 있는데 세 번째 에디션에는 이제 트렌드에 맞게 마크 주커버그의 이야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아마 세 번째 에디션이 나온 지가 작년 하반에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그 트렌디한 그 내용들이 실려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트렌디한 내용들이 실려 있을 것 같고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지금 도서관에 제가 그 서울 도서관에 찾아보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그 저희 도서관에서 도서관 관계자분들께서 보신다면 얼른 그 세 번째 에디션 최신 내용들이 실려 있는 세 번째 에디션을 저희가 또 도서관에서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그 제프리 무어께서 쓰신 캐즘 마케팅이라는 책을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렸고, 사실 제프리 무어가 어떤 분이냐면 캐즘 그룹이라는 컨설턴트, 거기에 이제 그 대표 컨설턴트세요. 캐즘 그룹이라는 회사인데 그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제프리 무어가 지금 뭐 어떤 역할들을 거기에서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홈페이지고요. chasmgroup.com 주소를 치고 들어가시면 볼 수 있는 데고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캐즘그룹은 어떤 테크놀로지 프로페셔널들의 좀 팀인 것 같고요. 어떤 이런 첨단 기술 베이스의 회사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 회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페이지는 캐즘 그룹, 제프리 무어가 대표로 있는 캐즘 그룹의 홈페이지를 보고 계시는 거고요. 여기 하단에 쭉 내려가면 어떤 게 있냐면, 자, 이 캐즘 그룹이 자, 헤리테지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You may know us through our books. 여기에선 굉장히 유명한 책들을 많이 내셨어요. 여기에 이제 캐즘 마케팅, 크로싱 더 캐즘 요게 있고, 맨 오른쪽에 오렌지색으로 보이는 그게 있고, 또 하나 유명한 게 토네이도 마케팅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 번역이 돼 있는 책인데, 이거는 캐즘 이후의 거에 대해서, 이후의 그 단계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고, 뭐 토네이도 마케팅, 그리고 고릴라 게임이라는 책도 이 캐즘 그룹에서 쓰셨다고 합니다. 고릴라 게임이라면 그 고릴라와 같이 초반에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술 기업을 잘 선택을 해서 이 그룹을 고릴라처럼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 투자 전략,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고 하면 이 캐즘 그룹이 발간한 이런 책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 자, 여기에 이제 멤버 소개가 있습니다. 캐즘 그룹의 멤버 소개가 있고요. 여기 제프리 무어가, 자, 체어맨 이머리터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 명예의장 요 정도 되는데요. 제프리 무어가 가장 처음에 나와 있고, 나머지 멤버들의 프로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프리 무어 프로필을 한번 봐볼까요? 자, 제프리 무어에 대한 소개가 프로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베스트셀링 저자다. 그리고 지금 명예의장, 캐즘 그룹의 명예의장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의 가장 그 최근작은 크로싱 더 캐즘, 그러니까 캐즘 마케팅의 세 번째 에디션이다라는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프리무어닷컴이라는 별도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서는 그 책이나 어떤 저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여기로 이제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그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 그의 뭐 학력들도 있고요. 학력이 이제 재밌는 게 보면 스탠포드에서 어메리칸 리터러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문학이죠. 국문학을 with honors, 그러니까 우등으로 졸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 대학에서 또 영문학으로 박사학위 취득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뭐 마케팅 전문가, 컨설턴트니까 마케팅 전문가 아니면 뭐 경영 전문가 뭐 이렇게 좀 그런 전공일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 이제 이런 문학, 인문학을 하셨더라고요. 어메리칸 리터러처, 뭐 잉글리시 리터러처, 이렇게 미국 문학, 영문학 이렇게 전공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 컨택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이 저명하신 제프리 무어와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이런 메일 주소까지도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한 분이 더 들어오셨고요. PNG753님, 네, 반갑습니다. PNG753님. 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적극적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즐겁게 항상 적극적으로 리액션 하면서 답변 남겨드릴 테고요. 자, 지금 간략하게 그 저희가 캐즘그룹.com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좀 캐즘 마케팅, 뭐 이 책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많이 읽어봤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제프리 무어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제프리 무어의 뭐 브레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캐즘 그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알게 된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저희가 좀 그 그래프를 구글에서 살짝만 보고 지나갔었는데요.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 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크기를 키워서 좀 보시면, 네, 해서 보시면 지금 요렇게 돼 있죠. 캐즘이라고 하면 뭐랄까 기술이 시장에 수용되는 어떤 주기, 패턴, 그래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거를 그래프로 해서 쭉 보시면 처음에는 저희가 얼리 어댑터라고 하죠. 조기에 수용하는 층이 있습니다. 초반에 어떤 신기술이 등장하자마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이 기술을 수용을 하셔서 쭉 그래프가 올라가죠, 초반에는. 근데 갑자기 이 층이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시장이 성숙하기 전 단계에서 일반 대중으로 기술이 전파되기 전에 한번 이 그 성장 그래프가 꺾이는, 굉장히 뚝 하락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캐즘이라고 하고, 아까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보셨듯이 어떤 지질학 용어, 틈이라는 지질학 용어에서 유래한 바와 같이 땅이 꺼지죠. 한번 땅이 꺼지는 그런 순간을 말을 하고, 이런 그래프들은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많이 뭐 영어 버전으로는 이렇게 해도 돼 있고요. 크레용 팝과 혁신의 전파 이론, 요거 굉장히 재밌는 내용일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요게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반갑습니다. 하타야오님, 반갑습니다. 하타야오님. 이게 이제 어떻게 보시면 뭐랄까 뭐 제프리 무어가 이야기했고, 이런 구글에 저희가 캐즘이라는 단어를 쳤을 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협의의 좁은 의미의 캐즘 같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그리고 제가 이 방송 타이틀에 캐즘이라고 넣은 거는 좀 광의의 그런 개념으로 캐즘을 사실 넣은 거예요.
좀 뭐랄까 너무 캐즘이 어떤 경영학적인 경제학적인 용어로만 쓰이는 것보다 일반 대중에게는, 그리고 창업자에게는 캐즘이라는 용어가 단순히 뭐 성숙기 전에 맞이하게 되는 어떤 하락 지표가 아니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가리키는 좀 넓은 범위의 캐즘으로 해서 그런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캐즘을 제프리 무어는 좀 좁은 의미로 설명을 하셨다면, 저는 2016년에 저는 그거를 광의의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래서 창업자들이 맡게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매 순간순간마다 겪게 되는 역경, 뭐 어떻게 보면 실패,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캐즘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어떤 그런 광의의 캐즘이 필요한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이라는 책을 보시면 여기에 창업자들이 맡게 되는 어떤 그런 실패,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집에 이 책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 좀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실패로부터 배워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권덕윤님의 베스트셀러죠. 스타트업 경영 수업. 스타트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그 권덕윤님의 이 책을 누구나 한 번씩은 좀 보셨을 것 같고요.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예스24나 뭐 이런 교보문고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 보시면 항상 있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 9챕터이고요. 여기에 보면 뭐 첫 번째 성공 증후군을 주의하라, 이런 게 있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실패고, 실패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써져 있어요. 좀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 창업자들이 캐즘, 즉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스쳐 지나갈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배워야 되고, 특히나 이런 방송이나 이런 어떤 좀 뭐 세미나 수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먼저 좀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널리 전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경영학적으로나 아니면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쯤 여러분들께서도 이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 책을 한번 보면서 어떤 창업자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제가 2회, 3회, 4회 이 방송에서 초청해서 모실 그런 창업자 분들께도 저희가 어떤 어려움들, 어떤 캐즘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저 스스로 한번 캐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어요. 캐즘을 뭐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버퍼링? 지표가 꾸준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좀 정체돼 있죠. 버퍼링을 겪고 있는 거고, 혹은 죽음의 계곡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 같고요. 어려움, 아니면 밝은 어떤 아침이 오기 전에 어두운 새벽이라는 느낌도 들고, 모든 창업자가 넘어서야 할 허들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모든 창업자가 늘 만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이 캐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알아가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기업가 정신이라는 키워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어떤 이노베이션에 대한 의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좀 방송을 하면서 단순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만 주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거에 초점을 좀 맞춰서 저희가 방송을 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들 어떤 창업가 분들이 갖고 계시는 어떤 현명함, 어떤 지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강한 멘탈, 혹은 뭐 굉장히 치밀한 사전에 치밀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전략, 이런 것들도 어떤 일종의 저희가 캐즘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좀 시간을 내서 한번 들어볼 테고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제가 그 캐즘을 건너봤던 어떤 성공한 창업가면 얼마나 더 영양가 있는 방송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저희가 지금, 저도 학생이고 경영학을 배우는 학생이고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더 의미 있는 시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성공한 창업자, 캐즘을 건너봤던 그런 창업자가 아니라 캐즘을 건너기 전에 예비 창업자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또 성공하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저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분들도 궁금해하고 계시는 거를 제가 대신 여쭤봐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댓글 댓글을 많이 안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시청자라고 해도 지금 시빌라이즈드님께서, 근데 이거 비교정치학도 생물학 박사 하신 분이 정치학에 생물학 적용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서 학계에서 인정받으신 분 있던데, 캐즘도 그런 건가? 요거는 아까 그 제프리 무어의 백그라운드를 조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프리 무어는 초반부터 어떤 이런 그 경영 컨설턴트셨거든요. 그래서 캐즘은 사실 어떻게 이렇게 이종의 학문에서 경영학으로 넘어왔던 게 아니라 그냥 태생 자체가 마케팅 전략 요거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음, 다른 학문 분야에서 넘어온 게 아니라 그냥 경영학에서 출발한 그런 이론이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이제 제프리 무어가 학부와 박사는 문학, 미국 문학, 영문학을 하셨지만, 네, 그거와는 상관없이 제가 말한 부분은 캐즘이란 단어에 차용한 부분이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지질학 용어에서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프가 땅이 꺼지듯이 그려지기 때문에 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그 지질학 어, 용어를 좀 빌려왔던 것 같고요. 네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이 되셨나요? 마이훈 백님, 반갑습니다. 저 때문에 결국 아프리카 회원 가입함. 감사합니다.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마이훈 백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시빌라이즈드님께서 방금 그 하셨던 말씀 계속 이어서 하자면, 그런 좀 그 다른 그 학문 분야에도 이렇게 이종에서 차용한 그런 개념들이 쓰이곤 하는데, 캐즘도 바로 그런 이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마이훈 백님 감사합니다. 파이팅! 감사하고요. 네. 오늘 저 혼자 좀 진행해서 약간 썰렁해요. 약간 썰렁하는데, 제가 원래 이렇게 좀 저 혼자 하려니까 뭔가 막 떠들기도 조금 뻘쭘하고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시청자분들하고 좀 이렇게 친해지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고, 네. 벌써 이 시빌라이즈드님께서 이렇게 괜히 좀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셔서 저도 조금 더 깨달아가는 것도 있고, 저희가 하나하나 이게 비교하면서 좀 배워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드리자면, 캐즘이라는 게 뭐고, 캐즘을 말씀하셨던 제프리 무어가 지금 제프리 무어에 대해서 살짝 알아봤고요. 그리고 캐즘 그룹, 제프리 무어가 이끌고 있는 캐즘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고요. 그리고 권도균의 스타트업 경영 수업에 나왔던 그 실패에서 배워야 된다라는 그 내용도 잠깐 좀 살펴봤고, 이거를 저희가 방송에서 뭐 하나하나 자세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관련 내용이나 관련 책들이 혹시 있으시면 다시 한번 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나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돼 있고,
그러면 사실 이제 캐즘이 사실 1990년에 제프리 모어가 저술을 하셔서 91년에 미국에서 책이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 왜 2016년에 다시 캐즘이냐 라는 또 질문을 저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왜 2016년에 다시 우리가 캐즘 어떤 어려움에 집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 첫 번째는 저는 중국이라는 화두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 요새 IT 업계, 스타트업 업계, 중국은 굉장히 큰 화두고요. 중국 회사들, 텐센트, 알리바바를 위시로 해서 여러 회사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의 아, 딱따구리 띠꽁님, 네, 반갑습니다. 사실 그런 이제 중국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 형태로 들어와서 우리나라 회사들과 관계를 맺고 있고요. 거꾸로 우리나라 회사들도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어떤 MCN 회사, 뷰티 회사, IT, SNS, O2O 플랫폼 회사들 다양하게, 딱따구리 띠꽁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지난 학기 때도 딱따구리 띠꽁님께서 굉장히 별풍선을 많이 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괜히 힘을 얻었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 이어서 좀 드리면, 이런 지금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 요새는 이란도 핫 이슈이기는 곧 이슈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중국이라는 굉장히 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영 전략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90년에 나왔던 캐즘 이론에 대해서 이게 오래된 올드한 이론이라고 치부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좀 어려움을 좀 건너가는, 극복하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16년에도 또 한번 다시 한번 캐즘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왜 2016년에 또 캐즘이냐라고 하면, 이건 사실 제 스스로의 배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공 전략은 정말 하루에도 수십 개의 관련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이 기업은 어떻게 성공했고 저 기업은 어떻게 성공했고,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나 그 성공의 홍수 시대인데, 사실 그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접해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기사화가 잘 안 되고 어떤 특별한 세션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접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정작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창업을 하면서 중요한 거는 그런 거거든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맞게 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되는가, 이런 게 사실 실상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어디서도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지금 이런 이제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딱다리 띠꽁님 예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스스로 이제 좀 갈증이 있었고,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먼저 판다라는 말이 있듯이 제가 직접 한번 그냥 뛰어들어서 창업자분들 어려운 거 어떤 어려움 겪고 계시냐 한번 질문도 드려보고 싶고요. 제 스스로 한번 배워보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16년에 왜 캐즘이냐라고 하면, 성공 전략도 중요하지만 극복 전략이 더 중요한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실제 창업을 해보지 않았고 그 캐즘을 건너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조차도 어떤 식으로 실제 극복을 해야 되는 건지 정말 이론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는 극복 전략, 성공 전략이 아니라 극복 전략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 혼자 방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환님 한마디 해주세요. 내일은 실험왕 백예준 파이팅이라고, 지금 실험하면서 같이 시청 중이에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백예준 군 내일 내일은 실험왕 백예준 화이팅. 네,
백예주님, 아버지 닮으셔서 굉장히 똘똘하고 잘생기고 키도 굉장히 환칠할 것 같은데, 내일은 실험한 백예준 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11라이즈드님께서 크크크크크 네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방송을 9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시간이 9시 47분이고요. 다른 이제 아프리카 방송 보면 중간에 뭐 음악도 틀고 뭐 춤도 추고 하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여기는 배우는 교육 뭐 지식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거는 없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한번 음악을 저도 한번 뭐 아프리카 TV니까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이따가 제가 오늘 주제에 딱 맞는 곡을 발견을 하나 했어요. 최신 곡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방송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저희 방송이 성공을 하려면 위아래 아닙니다. 위아래 아니고요. 클래식 아니 발라드인데 위아래는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이 방송이 좀 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창업자분들의 참여입니다. 창업가분들께서 게스트로 와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교수님이나 아니면 제 동기분들이나 아니면 제 친구분들께 조금 도움을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은 주변에 뭐 좀 이렇게 약간 이런 어려움들을 캐즘이나 아니면 창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창업가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좀 적극적으로 연결을 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소망, 그런 바람을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모의 IMMS 게스트들 맞습니다. 케이스 모으는 중 시빌라이즈드 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런 분들을 옆에서 제가 뭐 아는 분들, 창업자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그분들 가지고는 조금 풀이 작은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고 계시는 분들께서 좀 도와주시면은 정말 저희가 풍성한 그런 방송이 될 수 있을 테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출연해 주시는 창업가 스스로가 이 방송에 나서 자신의 어려움을 혹은 자신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어려움들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고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거를 내가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정리가 되고요. 혹은 이 방송을 통해서 또 도움을 요청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위에 알고 계시는 창업가 분들 계시면 적극 소개 부탁드리고요. 혹은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창업가 분들도 이 방송에 한번 나오시면 카이스트 대학원 생들 모두가 보게 되는 거고 아프리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전 국민들 혹은 뭐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께 그런 소중한 어떤 인사이트 자신만의 뭐 전략, 히스토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산적으로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뜻깊은 시간이 되실 거고요. 이 방송에 꼭 적극적으로 나와주셨으면 하는 바람 말씀을 드립니다. 딱따구리 띠꽁님께서 파이팅 해주셨고 별풍선 50개 50개 선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이 별풍선을 저희가 받으면 이 별풍선이 BJ한테 가는 거냐, BJ 본인한테 가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요거 저희한테 오는 거 아니고요. 학교로 제가 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꼭 딱따구리 띠꽁님만 지금 이렇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카이스트를 사랑해주고 계시는 아니면 혹은 이런 굉장히 저희 BJ들의 노력, 교수님 BJ들, 학생 BJ들 이런 노력이 뭐 고맙다라고 생각이 되는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별풍선 쏴주시면 이건 뭐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쓰는 거고요. 네, 별풍선 기능이 있다는 거. 네. 자, 이렇게 됐고 지금 어느새 한 50분 정도가 됐는데요.
어떻게 오늘 좀 제가 첫 시간이었어요. 나의 캐즘 이야기라는 제목을 단 방송의 첫 시간이었는데 이거 앞으로 한 2달 동안 할 거고요. 요 첫 시간이어서 제가 캐즘이라는 단어가 뭐고 제프리 무어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앞으로 방송은 어떻게 할 테고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위해서는 창업가분들의 참여가 방송 출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별다른 좀 더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배움의 시간 그런 것들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좀 긴장을 한 것 같고 저 혼자 아무런 피드백이 없이 저 혼자 지금 여기 그 스튜디오 안에 혼자 앉아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커뮤니케이션이 정말 활발하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같이 저희 그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좀 시청해 주셨던 저희 시빌라이즈드님 그리고 마이훈 백님, 펀투 e스포츠님, 파란 서어리님, 그리고 브리타니 80님 나가셨지만 이렇게 딱따구리 띠콩님 네,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라서 금요일날 밤 9시에 지금 녹화를 했고요. 다음부터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2월 13일 토요일 7시 그러니까 무한도전이 방송하고 있는 그 시간에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2회 예고를 잠깐 드리면 저와 같이 지금 그 정보경영 석사 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비디오 팩토리라는 회사의 김진회 저희 학우가 있어요. 그 이번 창업을 하셔서 굉장히 지금 좋은 성과를 많이 내고 계시는데 그 2월 13일 저녁 7시에는 비디오 팩토리의 김진회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그가 겪고 있는 그의 성공 전략이 아니라 그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그가 앞으로 넘어야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그걸 어떻게 성공 전략으로 연결을 시켰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머스 28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방송을 이제 거의 끝내려고 하는 그런 시간에 네, 제 베스트 프렌드죠. 케이머스 28님께서 늦어서 죄송합니다라고 들어오셨습니다. 요거 제 방송으로 보시면 되니까요. 제 방송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제가 이 친구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오늘 방송도 그 전에 이런 컨셉으로 잡아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케이머스 28님한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방송을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제 옆에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오늘 뭐 요 정도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 비디오 팩토리의 김진애님 모시고 그의 그만의 캐즘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빌라이즈드님, 케이머스 28님, 마이훈백님, 펀트 e스포츠님, 파란 서어리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 별풍선 구매가 왜 안 되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펀투 e스포츠님.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맞아요. 내일부터 설 연휴인데 저도 집에 이제 들어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바로 학교 왔는데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